섹슨 침공 시대에는 아일랜드의 수도원이 고전 연구의 전통을 수호했다. 아일랜드 수도원들에서 고전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썸브리아의 문화 융성기과입니다. 노썸브리아 저번에 봤죠. 영국에서 노썸브리아. 약간 북쪽. 그렇지만 보통의 시민은 이제 무지했고 무식한 성직자도 많았다. 그래서 성직자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를 알고 해야 성경도 읽고 해야 성경이라는 게 원래 영어나 뭐 프랑스어 번역판이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라틴어를 모르는 성직자가 많았다는 것은 성경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영국에서 창립된 최초의 대학은 옥스퍼드 대학이다. 옥스퍼드가 어디냐? 런던에서 옥스퍼드. 최초의 대학이었다. 그리고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은 2009년에 옥스퍼드 학생 3명을 부녀 살인이라는 무고한 죄명으로 교수형에 처한 옥스퍼드의 시장에 항의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여기로 이주하면서 개교한 게 케임브리지 대학이다. 옥스퍼드 시장한테 반대해가지고 케임브리지로 와가지고 만든 대학이 케임브리지 대학이다. 옥스퍼드 대학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이 지금 제일 명문 대학이죠, 영국에서. 그래서 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은 상류 계급의 자제가 아니다. 성직자나 관리가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모인 가난한 수도사들이 여기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방종하게 생활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시내 민가에 숙식하고 있던 학생들을 규율이 없었죠. 시내 민가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보다 엄격한 규율로 보호하기 위해서 칼리지를 만든다. 중세의 그런 학문은 형이상학적이었다. 실증적이지 않았다. 근데 이제 십자군을 통해서 아라비아 문화가 들어오죠. 아라비아 문화에는 과학이라든지 고전 연구 이런 그 실증적인 학문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소수 학자들한테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구치시켰다. 그래서 옥스퍼드의 정신은 독립정신. 그래서 시몽드 몽포르가 전제주의에 대항했을 때 학생들이 시몽드 몽포르 편에 가담했다는 거죠. 탁발수도회라는 것은 탁발이 뭐예요? 바구니 아니에요. 주발 이것을 맡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달라고 시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회는 2009년 성 프란시스가 만들었는데 시주 생활을 요구했다. 시주 생활을 왜 요구를 하냐면 빌어먹다 보면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아 이런 것을 다 깨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종교에서 권유를 했던. 얼마나 검소하게 살겠어요. 그렇게 남한테 돈 빌어먹으면서 살면. 그래서 그게 이제 영국에서 유행을 한 거죠. 그래서 1264년까지 단원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8,000개소의 숙소가 있었고 20만 명의 형제가 있었다. 왜 이게 증가했어요? 성직자들이 너무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생활하는 걸 보고서 저건 좀 아니다라고 이제 일반 민중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프란치스코 회 같은 탁발 수도회가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큰 그 탁발 수도회 중에 하나 도미니크 회는 1215년 성 도미니쿠스가 창립했다. 설교하는 형제회다 이거죠. 도미니쿠스는 이제 스페인 출신인데 프랑스 남부에 전파된 이단설이 있어요. 그 알비파였는데 알비파와 시몽드 몽포르의 유혈 투쟁을 보고서 교황한테 이단과의 투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설교하는 형제회 말로 하자. 도미니크예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프란체스코파와 도미니크파의 학교가 평판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많은 위대한 학자들을 배출했는데 그게 로저 베이컨, 던스 스코투스, 오컴 그런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을
소르본 대학의 수준까지 향상시킨다. 소르본 대학은 어디에? 파리에 있는 대학이죠. 프랑스 대학의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 놓는다. 존 왕이 죽고서 1216년 9세의 어린 나이로 헨리 3세가 왕위에 오른다. 근데 이 왕은 이제 교황한테 이제 교화를 받아가지고 신하의 예를 올리고 영국 희생자를 희생하면서 로마 교회의 이익을 옹호한다. 근데 이제 교황은 또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을 조정해서 독일 황제에 대항시키려고 제2왕자 에드먼드를 시칠리아 국왕이 임명한다. 근데 이제 시칠리아 국왕이 임명하면 거기 가서 그냥 편안하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데였어요. 이제 피곤했던 데지. 그래서 시칠리아가 어디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요 섬이 시칠리아예요. 이 시칠리아가 뭐예요? 그 마피아, 요새 마피아의 근원지죠. 그래서 귀족은 왕이 여러 개혁을 승인하지 않으면 시칠리아 원정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258년 옥스퍼드에서 대자문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영주들이 뭐라고 했느냐? 출라본의 관리권, 출라본이 뭐예요? 재무 부서죠. 그리고 최고 법관, 출라본장, 국세상서의 임명권을 개혁위원회에 위임해라. 그게 바로 옥스퍼드 조례였어요. 그거를 승인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제 왕은 이제 압력에 못 이겨서 옥스퍼드 조례를 승인할 것을 서약했어요. 근데 또 그 존왕처럼 이제 교황한테 가가지고 서약 해제를 해달라라고 해서 서약 해제를 얻었다는 거지. 이건 이제 압력에 의해서 내가 서약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효하다. 이거를 이제 인정해달라고 교황한테 했는데 그 교황이 그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 두파라는 것은 왕하고 그다음에 영주들. 유럽에서 권세가 제일 강했던 프랑스 왕 루이 9세의 조정을 받기로 합의한다. 루이 9세는 프랑스에서 어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어떤 중재를 요청했었다. 그래서 헨리 3세하고 왕자 에드워드가 아미행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권리를 주장한다. 아미행 회의, 아미행이 어디에? 프랑스 북동부에 보면 아미행, 벨기에 가까운 데죠. 루이 왕은 옥스퍼드 조례를 취소하고 루이 9세, 헨리 3세한테 외국인을 고문관 또는 대신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왜냐면 루이 왕은 이제 프랑스의 왕, 뭐 봉건 왕이죠. 그러니까 옥스퍼드 조례 같은 게 이제 본인의 관념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 왕의 권리를 개혁위원회에 넘겨라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의 그걸 안 맞아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거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귀족 보수파는 아미행 협정을 승인했으나 레스터박 백작, 시몽드 몽포르를 주축으로 한 소장파가 대연장을 적용한 옥스퍼드 조례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투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보수파 귀족들은 아미행 협정, 그러니까 옥스퍼드 조례를 취소하는 거죠. 그것을 승인했는데 레스터 백작, 레스터가 어디예요? 런던에서 보면은 레스터 백작, 시몽드 몽포르. 그 다음에 이제 소장파들이 옥스퍼드 조례는 대연장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 수가 없다. 계속 투쟁해야 된다. 루이 왕의 중재 인정 못한다. 이런 거죠. 1253년 왕이 가스코뉴 영주를 몽포르에서 왕자 에드워드로 바꿔서
그래서 시몽드 몽포르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개혁파의 지도자가 된다. 자기 영지를 본인 아들한테 왕자 에드워드한테 준 거죠. 가스코니는 여기에요. 네? 그 존왕 실제왕 존왕이 노르망디, 맨, 앙주 그런데 다 잃고서 마지막에 갖고 있을 데가 이제 아키텐인데 아키텐 쪽 지방이 이제 에 있는 가스코니요. 1278년 토지 수익이 20파운드에 달하는 모든 자유민이 기사가 되어서 군사적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래서 기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향사라고 불렸다는 거죠. 향사, 에스콰이어. 하급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기사들 수가 증가했다. 그래서 순회 법정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주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순회 법정 제도라는 것은 영주 재판이 아니고 왕의 법정에서 파견한 관리 그 법관이 가가지고 지방 법정을 여는 게 순회 법정 제도죠. 순회 법정 제도 순회 거기서 이제 기사들이 참여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귀족들은 하급 귀족 특히 이제 지방 행정에 참여를 했다. 근데 프랑스 귀족은 보면 이제 뭐 절대 왕정 뭐 루이 14세 뭐 이때 아니면 뭐 앙리 4세 이때 불러들여 가지고 그 중앙 궁정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궁정에서 생활을 하게 하면서 사치를 강요하고 그래서 힘을 다 빼놓고 이 사람들이 궁정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영지에 가서 사물을 보질 않아. 그래서 그 영지에 있는 그 농민들이랑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대혁명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미행 협정 후에 시몽드 몽포르는 왕의 군대를 루이스에서 격파했다. 그래서 왕과 왕위 계승자를 포로로 잡았다. 왕이 누구예요? 헨리 3세. 왕위 계승자는 아까 에드워드. 루이스. 시몽드 몽포르가 루이스에서 영국 왕하고 왕세자를 이제 포로로 잡은 거죠. 그래서 시몽드 몽포르는 1264년에 국왕의 명의로 의회를 소집한다. 그래서 각 주에서 4명의 기사가 출석해가지고 고위 정직자와 고관 대작들과 더불어 국사를 논의한다. 그리고 시몽드 몽포르는 대자문회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3명의 선거인이 임명한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통치의 실권을 일임한다. 약간 근대적인 어떤 권력 그렇게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왕위 계승자 에드워드가 경비병의 말을 타보는 채 하다가 제일 빠른 말을 타고 빼앗아 타고서 탈주에 성공한다. 그래서 서부하고 북부 지대의 국경지대의 귀족들을 규합한다. 그래서 이브샴에서 시몽드 몽포르를 격파한다. 이브샴. 이브샴에서 시몽드 몽포르를 격파. 그래서 정봉왕 윌리엄 1세, 헨리 1세, 헨리 2세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된다. 이 사람들이 창시하거나 보존한 제도들, 배심원 제도, 중재법정, 출납원, 대학 요 많은 제도가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존 왕 때 제정되고 헨리 3세 때 재확인된 대헌장은 봉건 관습으로부터 국왕도 준수해야 되는 관습법이 출현할 것을 예고했다.